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0587님. 창문 넘은 노인님. 엄마, 나는 출첵 왜 안 불러줘? 후순이라 그런 거야. 아니, 불러드릴게요. 오늘도 와서 반가워요. 윤세호님도 반갑고요. 오늘 나는 왜 안 불러줘요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오늘 좀 차게 굴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송승섭 아시아경제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7월부터 대출 규제 깐깐해진다는 얘기 해볼 건데, DSR.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일단 DSR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더 옥죄는 정책을 이번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DSR의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가령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 제 연봉이 1억 원이다. 네. 그런데 제가 부럽다. 1년 동안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5천만 원을 썼다. 네. 그러면 DSR이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DSR 규제가 50%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저는 제 소득을 늘리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네. 기존에도 이 DSR 규제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DSR 규제 수준이 약 40% 정도인데요. 모든 분들이 이 DSR 규제를 적용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DSR 규제가 적용이 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투기지구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요때 한번 적용을 받고요. 본인의 소득이 8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요때도 DSR 규제를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DSR 규제 대상에 보다 많은 사람이 보다 깐깐하게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규제 대상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투기지구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이 DSR을 적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규제 지역에서 이 DSR 40% 규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기가 참 어려워진다. 그리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비율이 조정이 되면은 네. 부족한 부분을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로 좀 맞아요. 벌충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네. 실제로 소득별로 이 대출이 규제되는 규제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먼저 넓어진 규제 대상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시가 기준도 9억 원이었었는데 이 기준이 이제 6억 원 이상 넘는 주택을 살 때로 바뀌게 되고요. 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8천만 원 이상인 사람이 1억 원 이상을 빌릴 때였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이 소득 기준이 없어지고 그냥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게 규모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의 한 83% 정도가 되고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약 28% 전체 대출자의 숫자로 따지면 한 560만 명에서 580만 명 정도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얼마나 못 받게 되는가,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각종 금융기관과 당국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돌렸다고 해요. 이 내용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여러 세부 조건들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 참고용으로 이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의 소득이 연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7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기존에는 한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부터는 대출을 받으시면 2억 3천만 원 정도로 대출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또 연소득이 5천만 원인데 본인이 3.7%의 이자를 내야 하는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 이분이 만약 서울에 9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기존에는 한 3억 6천만 원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달부터는 한 2억 3,700만 원 정도로 1억 원 정도 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한도가 확 줄어들면은 이거 자금 조달 계획도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신 게 LTV 40%를 적용했을 때 만약에 9억 원이다 하면 94, 36 해서 나머지는 현금이 필요하고 네. 그만큼만 대출을 됐었다는 건데 거기서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마이너스 맞습니다. 통장 같은 게 네. 있으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현금이 충분한 게 아닌 상황에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그리고 뭐 딱히 물려받을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집 사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보완책은 없습니까? 네. 사실 이번 대책이 현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이 적은 서민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청년층에게는 분명 불리한 정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청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을 계산할 때 이 미래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은 작지만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가령 만 24세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봉이 3천만 원이다. 네. 그러면 실제 DSR을 계산할 때는 4,131만 원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아, 좀 그 한도를 얹어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네. 시장에서 이 정책들에 대해 참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요거는 시장에 규제되는 상황 그리고 흘러가는 분위기 좀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마련해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시아경제의 송승섭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